지축을 뒤흔드는 폭염과 귀를 찢는 매미 소리가 뒤엉켜 하나의 거대한 용광로를 연상케 하던 7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여의도 KBS 공개홀 주변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새벽 어스름이 채 가시기도 전부터 공개홀 반경 수백 미터는 가요 무대라는 세 글자와 전설적인 가수들의 이름이 적힌 손팻말, 그리고 형형색색의 응원 현수막으로 뒤덮여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평소에 가요 무대라면 7080 레전드들의 귀환을 외치는 중장년 팬들의 성지였을 터오. 하지만 이날은 달랐다. 네온빛 머리띠를 두른 채 K-팝 아이돌 콘서트에나 들고 올 법한 플래카드를 흔드는 Z세대부터 휴대용 선풍기로 더위를 식히며 유창한 한국어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 글로벌 팬덤까지. 세대와 국적, 언어의 장벽을 모두 무너뜨린 이 거대한 인파의 목적은 단 하나였다. 바로 역사에 기록될 단 한 번의 무대를 직접 목격하기 위함이었다. 그 중심에는 세계를 무대로 삼은 트로트계의 독보적인 아이콘, 빈에서. 그리고 KBS가 나들로 팬들이 국민 손자로 공인한 불세출의 스타 이찬원과 정동원, 은가은, 금가을이 있었다. TV 화면 속에서나 스쳐 지나갈 법했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트로트 어벤져스의 결성. 이 꿈의 조합이 한 무대에서 순결을 맞춘다는 소식 하나에 자정부터 명단표를 들고 밤을 새운 팬들이 줄을 이었다는 사실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공개홀 로비는 이미 작은 월드 투어의 백스테이지였다. 벚꽃 자수를 놓은 팻말을 든 일본 팬클럽 빈에서 사무라이가 빈에서를 연호했고 LA 팬 모임의 슬로건이 적힌 현수막을 펼쳐든 미국 팬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 사이로 찬또 사랑해, 동원 별빛, 가은 후레쉬 같은 형광 피켓의 파도가 넘실거렸다. 40도에 육박하는 열대야보다 더 뜨거운 열기에 제작진은 연신 추가 가드라인을 설치하며 진땀을 흘렸지만 그들의 열망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오전 10시, 드디어 운명의 리허설이 시작될 시간. 하지만 스케줄표는 이미 여러 변수를 감안해 넉넉하게 짜여 있었다. 단 한 번도 호흡을 맞춰본 적 없는 최정상급 가수 5명이 생방송처럼 단 한 번의 테이크로 모든 것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제작진의 첫 번째 고민은 대기실 조율이었다. KBS의 아들 지찬원에게는 최고의 예우를 갖춘 KBS 아들룸이, 후배들에게는 쾌적한 라운지가 배정되었다. 그리고 당일 새벽 해외 스케줄을 마치고 막 입국한 빈에서에게는 가장 조용하고 안락한 게스트 글로벌 룸이 제공됐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깬 것은 빈에서였다. 그녀는 벽 너머로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야 긴장감이 사라진다며 스태프들을 이끌고 망설임 없이 이찬원의 대기실로 향했다. 이 갑작스러운 방문에 이찬원은 우리 여기 다 앉으면 누구는 섭섭하다며 재치있게 정동원과 은가은, 금가을을 불러 모았다. 순식간에 파티션이 거치고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별들이 한자리에 모인 즉석 트로트 한솥밥 대기실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야광봉과 김밥 냄새가 뒤섞인 이 기묘하고도 정겨운 풍경은 훗날 SNS를 통해 퍼져나가며 30분 만에 10만 조회수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잠시, 첫 합동 리허설 곡인 조용필의 친구여가 시작되자마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바로 키였다. 여성 테너 음역대를 넘나드는 빈에서 미성을 살린 중고음의 이찬원, 변성기 이후 파워풀한 저음이 매력적인 정동원. 음악 감독은 빈에서의 C키에 맞춰야 전체적인 화음이 조화롭다고 판단했지만 스튜디오의 스피커 시스템이 낮은 베이스 주파수에서 찢어지는 듯한 하울링을 일으켰다. 급기야 콘솔의 엔지니어는 여기는 록 페스티벌이 아니라 전통가요 무대라며 난색을 표했다. 모두가 침묵한 채 얼어붙은 그 순간, 녹화 중단까지 거론되던 위기의 순간이었다. 그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모든 것을 녹였다. 장례식장 같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됐다. 급히 키를 F로 낮추고 어쿠스틱 기타를 추가하자 거짓말처럼 하울링이 사라졌고 오히려 정동원의 하모니카 솔로가 더욱 애틋하게 살아났다. 20분 만에 난제를 해결한 이들의 모습에 음악 감독은 K-팝 아이돌보다 빠른 상황 판단이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마침내 본 녹화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조명이 켜졌다. 첫 무대는 빈에서의 사랑꽃이었다.
흰 수국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머메이드 드레스를 입은 그녀가 스페인 기타 선율에 맞춰 중앙 리프트 위로 천천히 솟아오르자 객석 왼쪽 블록에서 터져나온 함성은 믹싱 부스의 볼륨 미터를 최고치로 찍어버렸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어진 무대, 검은 턱시도 차림의 이찬원이 등장해 마이크 하나를 빈혜서에게 건넸다. 그리고 흘러나온 전주. 바로 뒤늦은 백일장이었다. 하지만 관객들이 숨을 죽인 이유는 노래 때문이 아니었다. 전주가 흐르자마자 두 사람은 마치 뮤지컬 라라랜드의 한 장면처럼 서로의 눈을 맞추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기존 트로트 프로그램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스텝 셔플, 스테프 셔펠과 캐치 스텝, 캐치 스테프. 우아하면서도 경쾌한 두 사람의 몸짓에 객석에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 박수가 터져나왔고 모두가 자연스레 몸을 흔들었다. 40년 가요 무대 역사에 트로트와 뮤지컬 댄스가 이토록 완벽하게 결합된 적이 있었던가. 이 순간 장르의 경계는 무너지고 오직 아름다운 예술만이 무대를 가득 채웠다. 무대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다. 고운 빛깔의 한복 저고리에 화이트 진을 매치한 파격적인 퓨전 차림의 정동원이 중앙에 나타난 순간 객석 한편에서 동원아 하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즉석 인터뷰에 응하게 된 12살 팬이 용돈 모아 샀어요 라고 말하자 정동원은 망설임 없이 무대 위로 손짓해 20초간의 즉석 하모니카 세션을 선물했다. 장내는 순식간에 눈물과 환호성으로 뒤섞인 감동의 도가니가 되었다. 이 장면은 훗날 KBS 공식 유튜브 클립으로 공개되어 24시간 만에 2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전세대 새로고침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엔딩은 은가은과 금가을이 주도한 불티나 메들리였다. 5분 40초의 롱테이크가 끝나자 MC 김동건은 상기된 얼굴로 외쳤다. 가요 무대 40년 역사상 가장 세계적인 조합입니다. 완벽한 원테이크였기에 NG조차 없었다. 방송은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 전파를 탔다. 순간 최고 시청률 18.9%, 평균 시청률은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빈혜서와 이찬원의 듀엣 댄스 구간은 분당 피크를 기록하며 역대급 명장면으로 등극했다. 동시에 유튜브와 틱톡 등 각종 플랫폼에는 샵사인 가요무대 월드투어 해시태그가 주말 내내 트렌딩 라인을 지켰다. 이 무대가 남긴 가장 큰 수확은 수치보다 감정이었다. 팬들은 트로트를 들으며 영어와 일본어, 한국어 환호가 섞일 줄 몰랐다. 할머니, 할아버지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이젠 월드클래스 같다으며 감격을 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엔 레트로와 뉴트로가 병렬로 존재했지만 이제는 융합형 트롯이 주류가 되었다. KBS가 K-팝 세대까지 흡수하는데 완벽히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녹화가 끝난 새벽 2시, 일본으로 향하는 밴 안에서 빈혜서는 휴대폰으로 방송 클립을 돌려보다 나지막이 말했다. 정동원 군 하모니카 파트를 더 살려주었더라면? 그 말에 잠들어 있던 이찬원이 눈을 비비며 농담처럼 답했다. 다음엔 리허설에 사물놀이 넣어볼래요. 빈혜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트로트는 클럽에서도 국악당에서도 세계 어디에서도 빛날 수 있어야 하니까요.